새해 벽두부터 몰아치는 눈보라. 송구영신, 따뜻한 남쪽에서 새로운 일년을 만나고자 신발끈 고쳐매고 나선 남행길. 첫 만남은 할 말 많다는 듯 울부짖으며 소용돌이치는 바다와 눈보라였습니다. 물살을 이용해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알려진 그곳. 진도와 해남을 가르는 해협 울돌목입니다. 역사의 풍랑을 통째로 맞아야 했던 땅. 거친 바다를 품은 남도의 섬. 걸음걸음마다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 소용돌이치는 바다와 눈보라를 견디며 땅끝 넘어 바다 건너 진도에 갑니다. 시린 바람 무시로 끌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 힘차게 몰아치는 바다. 바다 밑 바위와 조류가 만나 소용돌이치는 물살. 바다가 우는 것처럼 들린다는 울돌목. 달이 없었을 땐 쉽게 오가지도 못했던 섬마을. 울돌목 해협 너머 거센 바다가 품은 삶의 이야기. 땅끝 넘어 바다 건너 전남 진도로 떠납니다. 높이 485m. 진도에서 가장 높은 첨찰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옛집. 진도 여행 1번지로 꼽히는 운림 산방입니다. 산책하며 만나는 온화한 풍경. 마치 여백의 미를 담은 따뜻한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 단정하면서도 격조 있는 공간. 수목 담채화처럼 수려한 정원에 시선이 머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숲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담긴 운림 산방. 그 이름만큼이나 은은하고 정갈한 멋에 빠져듭니다. 이 초가가 지금? 예, 이곳이 바로 우리 소치 스님께서 그 자기 스승 추사께서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오셔서 집을 짓고 생활하셨던 생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이곳이 우리 이제 소치 스님께서 생활하시던 그 생가. 네. 우리가 본관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그럼 우리가 또 여기 안 앉아 볼 수가 없죠? 예, 예, 그렇죠. 여기 한번 앉아 보십시오. 네, 네, 먼저. 예, 예.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앉기 전에 보시면 이제 서허암이라고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 추사 스님께서 자기 제자를 위해서 내려주신 현판인데 노완 이제 됐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 이제 그 낙관이 그 보통 우리가 글씨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하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추사 백서라고 이렇게 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걸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진짜 잘 아시겠지만은
백서로 찍을 때는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백서로 찍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소치 선생님께서 그럼 여기에서 네. 기거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미술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하. 예, 선면산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선면산수도는 부채에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그림은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셨던 이 전체의 풍경 이걸 그려놓으신 그림이거든요. 네네. 그 그림은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에가 원본이 있고 여기는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시면 그 작품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까마득한 예술 후배로서 대어르신의 자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네. 오늘 하루는 좀 저도 왠지 호가호위하듯이 호랑이 기운 빌려서 잠시 저도 좀 휘젓고 가는 그런 좀 여유도 좀 누리고 싶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만으로 해도 붓을 네. 마음속으로 들고 한 폭의 그림이 나오는 듯한 그런 풍경입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소품들에서부터 단순하되 온화한 작품을 남긴 대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소치 허련의 작품을 만나기 위해 전시실로 걸음을 옮깁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로 꼽히는 소치 허련. 그의 예술 세계는 아들인 미산 허영, 손자인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풍들이 소치 선생님의 작품이시죠? 예, 소치 선생님께서 이제 그려놓으신 이제 바위만 그려놓으신 바위 병풍, 그리고 이게는 산수화 병풍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뵈니까 후인으로서 고인은 볼 수 없으나 고인의 흔적으로 인해서 고인을 상상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더없이 좋네요.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그림 속에 있는 정자에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아마 이 작품을 하신 소치 선생님과 그 대화가 그냥 은연중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옛글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붓으로 말하니 너는 눈으로 읽어라.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또 담아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감상의 폭이 또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진도 울림산막은 남종화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남종화의 특징은 여백을 보는 그런 이제 눈을 떠야 된다. 또 여백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귀를 떠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남겨둔 하얀 종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여백이 하늘도 되고 안개도 되고 물도 되고 개울도 되고 폭포도 되고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를 이어 내려온 남종화의 성지 운림산방. 물이었다가 구름이었다가 안개였다가 보는 이에 따라 마음의 공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안에 담긴 예술혼과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중앙에 높은 산과 그 앞에 있는 집, 온림산방을 소재로 그린 선면 산수도인데요. 하늘에는 추사체로 쓴 글이 빼곡합니다. 저희가 아까 싹 들어올 때 보던 그 풍광이죠? 예. 입구에서 보셨던 그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지금 저 중앙 우측에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감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주 보였던 그 집도 보이고 화실도 보이고 연못도 있고 우리가 그 거닐면서 넘어왔던 홍교도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정원 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려놓으신 작품이거든요. 이 선면화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기가 막히게 구도가 딱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이 아주 그냥 촘촘하면서도 정갈하게 그러면서도 꼿꼿하게 써 있는 것이 나 여기에 기거하노라 하는 어떤 막 이야기를 당당히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작은 그림은 작은데 뜻은 굉장히 웅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 시선을 우리가 소치 선생님 시선을 우리가 맞춰보면 건너편 산 봉우리에 앉아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곳은 참 이런 풍경이지 하는 것을 그려놓은 듯한 그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 표현이 정말로 훌륭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도의 서남쪽,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해안가 울창한 숲. 바다를 품은 숲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냅니다. (143만 제곱미터의) 풍성한 자색 난내림 숲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거북선 모양, 판옥선 모양의 건물들이 이곳이 명량의 고장 진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숲의 시원한 바람과 바다의 향기, 이곳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기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고 숲도 있고 이렇게 좋은 풍광이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네, 여기는요 국립 진도 자연 휴양림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름답지만 아직까지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좀 썰렁합니다만 앞으로 숲이 우거지면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곳곳에 숙소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들도 좀 거북선을 닮아 있고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진도는 명량대첩 성전지잖아요. 그걸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위에 보면
좀 활성한 모습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저런 모습을 이렇게 형상을 해놓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길 따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풍광이에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쁘네요, 여기가. 네, 잘 하시네요. 네, 여기는 산소 탱크입니다. 아, 이 숲이 우거져서 이렇게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또 바다에서는 음이온을 이렇게 많이 뿜어주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여기 오면 기분이 상쾌하고 아하. 아주 사람들이 힐링하고 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남도의 섬에서 만나는 난데림. 난데림은 비교적 온화하고 일교차가 적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형성되는데요. 사철 푸르고 잎이 넓어 상록 화렵 수림대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데림은 제주도 해발 700m 이하 지역과 경남 거제와 남해, 그리고 전남의 진도와 완도, 보길도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그다지 많은 지역에서 만나볼 수 없는 난데림. 흔히 볼 수 없었던 나무들이 낯설기도 하지만 새로운 즐거움도 건넵니다. 다양한 생태가 살아있는 산책로 따라 파도 소리 어우러져 싱그러운 순내음을 감상합니다. 아니, 한겨울에 이렇게 초록초록하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거진 숲보고 난 데서 좀 상록 화렵수 그런데요. 예, 상록 화렵수라면은 네. 그 수종을 이루는 상록 화렵수를 구성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참나무과의 가시나무 종류. 그러니까 구실잣밤,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가시나무 이런 종류들이 주종을 이루고 또 농나무과 종류들이 있는데 농나무과가 농나무를 비롯해서 구박나무, 육박나무, 생달나무, 산달나무, 아이고, 참식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농나무과 계통 나무들은 앞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나무들이 약성도 있고 또 향이 좋으니까 모두 향이 나거든요. 그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예, 네. 맡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네네. 생달나무가 있는데요. 네네, 한번 네. 제가 이렇게 올라가 봐서 네. 요건가요? 예, 생달나무가 있는데 잎이 이렇게 상록 화렵수들은 겨울에 잎을 떨구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들 보고 혁질, 가죽 같죠? 네. 모더질 잘한 가죽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한 네. 이렇게 잎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하나 따서 냄새 맡아봐도 될까요? 네, 맡아보세요. 오, 이게 비벼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예, 이렇게 한번 맡아보세요. 오, 굉장히 상큼하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싸한 그런 향도 나네요. 네, 안식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 향을 맡으면 아주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에 들어오면 그럼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 좋죠. 네. 숲에 들어서 화나고 기분 나쁜 사람 없죠. 그러니까요. 네. 좋네요. 이렇게 초록의 나뭇잎을 보니 멀리 남쪽으로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다양한 수종의 난데림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바닷가의 숲. 향긋하고 시원한 청량감 덕분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숲과 바다가 주는 휴식의 시간, 휴식의 공간. 바닷가 숲에서 즐기는 힐링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간간히 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초록 터널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명 숲 터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그래요? 그 여기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는데요. 네. 여기는 구실 잡밤나무 군락지입니다. 구실 잡밤, 참나무과인데 네. 난대성 상록 화렵수. 네. 그러니까 밤처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기에가 지금은 없지만 여기가 멧돼지가 많아요. 멧돼지가 많아서 멧돼지가 다 이렇게 먹어버리고 없지만 수확을 해버렸지만 여기가 구실잡밤나무가 익을 때쯤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주머니에다가 주워가지고 담고 다니면서 까서 먹죠. 네. 아니, 희한한 게 저 밤나무 잎 겨울에 이렇지 않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록화렵수입니다. 상록화렵수는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영양을 충분히 모아서 말하자면 잎 속에 부동액이 흐르죠. 겨울을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는 부동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그런 혹한에도 얼지 않고 잎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지금 여기 이곳에 오니까 그래서 제가 겨울인데도 한겨울인데도 봄 같은 느낌을 느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리포터님이 얼굴이 굉장히 밝으셔요. 아마 이 숲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취해 있는 것 같은데. 네. 해설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보물 같아서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얘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물은 아주 수동적이고 좀 미물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식물도 대화를 합니다. 네. 식물이 대화를 하는 것은 냄새를 하는데요. 그 냄새를 하는데 물론 피톤치드가 서로 견제 물질로 이렇게 하지만 그 냄새를 풍겨가지고 식물도 서로 대화를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오늘은 얘들을 좀 이렇게 살짝 만져주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만져주고요. 네. 식물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쁘다면 잘 자라고, 네. 또 묘하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자란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한번 안아주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와 나누는 교감의 시간.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마디, 포옹 한 번. 바다와 숲이 전하는 사랑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거친 바다를 품고 힘차게 살아가는 생명의 이야기들. 이 계절 남쪽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초록의 풍경. 눈길 닿는 데마다 모해한 풍경이 날아드는 진도 앞바다. 바다는 바다대로, 숲은 숲대로 빛을 발하는 색들.
낱낱이 이어지는 전경 앞에서 뒤엉킨 마음은 어느새 술술 풀려나갑니다. 찬란한 빛을 품은 진도. 그 섬 안에서 진도의 빛을 닮아갑니다. 좌무수이 종일 탁청해이 자결. 무성한 나무 아래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맑은 바다에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네.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아 겨울철 대파나 배추 농사가 가능한 남도의 섬. 진도 특산물인 대파 덕분에 한겨울에도 진도는 초록이 가득합니다. 흔히 겨울 대파하면 진도를 꼽는데요. 차지고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하다고 하네요. 진도의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들녘마다 대파가 가득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눈도 내리고 춥기도 엄청 추워서 움츠렸다가 단단히 부장하고 왔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온통 파라네요, 지금. 예, 초록초록해요, 아주. 예. 남도는 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빛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파, 배추, 보리, 마늘 온통 푸른빛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예. 남도의 겨울은 이 푸르름을 또 품고 있네요. 그렇죠. 나주 위만 올라가도 이런 풍경 보기 힘들죠. 네. 늘 봄인 것처럼 남도는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날씨가 무척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날씨가 아주 배려를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길, 이 동네 이름이 이제 지금은 고야리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개들리라고 불렀습니다. 개들리. 개들리요? 예. 마을 이름이 너무 독특한데요? 그렇죠. 예, 개들리. 네. 그래서 개들이 여러 마리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네네. 옛날에 여기 바다였어요. 바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마을 앞이 바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객관 옆에 들, 그래서 개들리. 개들리. 맞죠. 예, 개들리가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개들리 뭐 그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개들리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들과 바다가 함께했던 마을. 지금은 고야리라는 다른 이름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개들리를 기억합니다. 삶의 타임캐슈를 간직한 골목. 마을의 역사와 스토리를 전시해 놓은 골목길 담벼락. 흑백의 풍경 속에 배어있는 그리움과 향수가
길손의 감성을 울립니다. 지금 여기에 옛 사진들이 좀 붙어 있네요. 예. 이렇게 학생증도 붙어 있고 예. 마을 어르신들이 야 여기는 마을 어르신들 어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예. 행사를 했나 봐요. 예. 이게 이제 80년 5월에 찍은 운동회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다 한 명씩 이렇게 안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런 풍경 보기 힘들죠. 네. 그때는 여기 마을 분들이 좀 많으셨었는가 본데요. 그렇죠. 제가 그 70년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반에 보통 60명, 뭐 70명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여기 어머님들 얼굴 표정이 너무 예. 행복해하시고, 예. 야 새록새록하네요. 정겹네. 그 옛날 공동체 정신이 네. 다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 저희가 코로나 이렇게 발생하고 한 2년 정도 마을 축제를 못 하고 오래 했어요. 올해 한 2년 만에.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사이에 또 요양원 가시고 돌아가시고 또 몇 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들이 이 담에 차곡차곡 쌓여서 또 다시 기억을 맞습니다. 또 기억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미래도 기억이니까요. 네. 그래서 기억들이 정리되는 게 시간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래전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풍경. 언제 잊혀질지 모를 기억이기에 지도를 만들고 애써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공간. 담벼락 따라 켜켜이 기억을 쌓아놓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기억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담장도 예스러운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요. 보면 이렇게 제비집도 남아 있고 이 집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집은 이제 전에 이발소였어요. 이발소. 네, 이제 지금 터만 남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마을이 또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에 개입한 이유는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기억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계속 그 기억의 순환을 연속해 가는 거죠. 예. 그런 기억들 그냥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사라질 법도 한데 그런 기억들과 그런 마을의 이야기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집중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마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정말 그 살구꽃 피던 아름다운 마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마을, 그런 마을이 아니고 어느 날 학교도 폐교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이렇게 마을에 남아 있고 빈집은 뭐 한 20채 가까이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기억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 있는 동안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마을에 관계해가지고 마을 어르신들 좀 편하고 즐겁고 또 기회가 되면 마을에서 뭔가 해가지고 다시 청년들이라도 돌아와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분명히 그런 어떤 생각은 있죠, 머릿속에.
남도의 날씨를 비웃듯 불어닥치는 눈보라. 그 사이에서도 꽃을 피우는 동백. 시련과 애환 속에서도 예술을 꽃피우는 사람들과 닮았다는 생각이 스치는 바람 속에 흩날립니다. 거침없는 분놀림과 잔잔한 먹의 농담을 살리는 포암 김영실 화백. 자유로움과 세밀함의 절묘한 만남. 기본에 충실한 먹과 색의 조화. 이른 봄 찬바람이 남아있는 계절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는 지조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낸 희망이 담긴 꽃. 화가를 찾아 멀리 진도까지 찾아온 화가에게 매화를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야, 올 때 눈도 내려서 설레임이 가득했는데 선생님 뵈니까 작업하시는 모습 뵈니까 건강하시다는 걸 알겠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지금 그리신 이 큰 작품이 이거 매화잖아요. 예, 예. 예, 어떤 의미를 좀 그리셨을까요? 우리 그 문인 화가들이 늘 다루는 사군자 중에 매랑국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제 마음을 탁 와닿게 하는 건 세봄을 알리는 꽃송이가 달달하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예, 예. 눈으로 봤던 꽃송이를 미각으로 달달하게 표현하신 선생님의 그 농후함이 아주 잘 나타난 작품 같아서 보기가 너무 늘 문인화는 오래 해왔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나서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매화 향기가 정말 달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 화제에 가끔씩 달달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셨던 작품을 이곳 미술관에 많이 이렇게 선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쪽 작품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기항한 지가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21일에 어느 정도 남들이 봐도 욕은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관이라고 해서 개관전을 해서요. 제 작품이 거의 한 30여 점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고향인 진도에 돌아온 후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는 김영실 화백. 한국미술협회, 성남예총 등에서의 굵직한 직함을 뒤로하고 귀향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보배로운 섬 진도는 화가에게 예술의 근원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이렇게 또 작품이 이 그림은 이제
그야말로 필력으로 해서 단숨에 치는 단필에 의해서 그리는 그림이라서 중요한 것이 먹 색깔. 뭐 다른 것도 또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먹 색깔이 있어야만 아시다시피 네. 먹 색깔로 하는 것이라서 좀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분들은 거의 화선지에 많이 했는데 지금 순지, 한지의 작품을 많이 한 게 보여요. 특별히 한지나 순지 이런 데 작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일반 화선지를 썼을 때는 필력이라든지 석필로 했을 때 그림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늘 그려오다 나니까 그림의 보관, 이제 뭐 이렇게 소장 가치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화선지 그렇죠. 흐물흐물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서 사실은 한지나 순지가 좀 질긴 맛이 있습니다. 또 적체가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금 현대화 작업이라 해서 현대문이라고 해서 조금 스타일을 바꾸면서 그런 순지를 좀 쓰게 됐죠. 네. 그래서 조금 좀 깊이는 있어 보이는데 이런 그림에 비해서는 적체가 대단하니까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썼던 것이 최고. 네. 그 오랜 세월 그렇게 붓을 잡고 그 긴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새로움을 꿈꾸시고 또 그것을 앞장서서 실험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고 늘 하셨었던 먹. 네. 이게 사실은 순지나 한지에서 좀 덜 나타나잖아요. 아, 그렇죠. 먹 색깔은 약간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그림을 현대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재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재료가 바뀌면서 거기에 적체도 하고 또 현대의 그 가정 집의 어떤 구성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그림 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색깔도 좀 넣고 조금 변질을 한 거죠. 네, 표구도 좀 새롭게도 하시고. 예, 좀 변해야 된다고. 네, 네, 네. 변해야만이 지금 현대에 적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도 먹을 쓰고 채색도 많이 바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해오던 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그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김영실 화백. 고희를 앞둔 나이에도 끝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정원에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 진도의 겨울은 눈 내리는 모습마저 그림 같습니다. 초록 위에 흰색을 칠하듯 하얀 눈이 내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고 아주 서벅하니 아주 기분 좋아지는 눈이 내리는데요. 네, 그렇죠. 선생님 원래 서울이며 성남이며 미술협회 일을 크게 맡고 계셨는데 이렇게 진도의 미술관을 여신 어떤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진도가 아시다시피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미술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자기가 로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미술관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또 미술 활동이라는 것이 진도는 네. 어떤 한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는 진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남외청 일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을 끝났으니까 나 역시 어떤 일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진도에 이런 터를 구하고 또 미술관을 할 자리를 보고 다녔는데 마치 좋은 자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오게 됐죠. 와, 지금 보면요, 터도 넓고 네. 곳곳에 나무도 운치가 있고 그런데요?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약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와. 지금 2,000평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가 내가 그리는 화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 눈이 와서 정말 설경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화선지 삼아서 그림을 그릴 장소로 생각을 하고 또 이곳에 이 나무 또 이런 그 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하, 있습니다. 네. 붉디 붉은 진도의 해넘이. 다도해와 함께하는 낙조는 진도를 사랑하게 하는 중요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다가온 나를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간. 붉게 물든 낙조를 올해의 첫 장면으로, 올해의 첫 풍경으로 기억하려 합니다. 미움도 아픔도 모두 잊으라며 저무는 붉은 해. 마음에 담고 싶은 절정의 순간.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해가 시시각각 만들어내는 오색의 향연. 섬과 섬.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저무는 햇빛에 바다는 반짝이고 그 물결을 따라 보배로운 섬 진도의 곱고 애틋한 이야기가 흐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쯤 설렘과 막막함 사이에서 어지럽게 얽혀있는 마음. 그 어지러이 오가는 마음을 지금 이 풍경 앞에서 단단히 잡아봅니다. 진도심의 석영장 서서린린 기야장 진도의 깊은 바다 석양 그림자 길고 섬마다 넘실넘실 노을 일어 퍼지네. 땅끝 너머 바다 건너 거친 바다가 품어낸 보배로운 섬 진도. 빛나는 삶의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 섬에서 오늘도 올해도 평안하기를, 새로운 나를 위한 바람을 담아봅니다.